자, 그럼 다음 발표는 CBAM 도입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 대응 전략 주제가 이어지겠습니다. CBAM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최근 강화된 수정안이 승인됐죠. 탄소 누출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의 핵심 법안 중 하나입니다. 발효 시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서 인증서를 구매하고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네요.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KB증권 김대영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김 차장님은 7월 1일부로 에너지금융팀 팀장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하시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너지 탄소 포럼의 세션 3를 맡게 된 KB증권 글로벌 매크로님 김대영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CBAM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할당업체나 이런 쪽에서 최근에 증권사가 배출권 중개회사로 들어오면서 증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배출권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하고 그리고 향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증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증권사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부서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배출권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할당 배출권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세, 그러니까 CBAM하고 그리고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 같은 증권사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배출권과 관련된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불확실성하고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부서는 글로벌 매크로 운영부고 지금 주요 업무는 국내 위자료 트레이딩하고 FX 트레이딩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 그러니까 원유나 에너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그리고 옥수수나 콩 같은 곡물, 그리고 메탈 같은 부분도 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일부터 탄소 에너지 금융팀이 신설이 돼서 이제 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배출권 트레이딩 하고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해외 배출권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커버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책 당국의 정책 변화나 혹은 할당업체 니즈에 좀 부합하는 역할까지 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팀을 좀 짜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015년 1월에 이제 할당 배출권이 시장에 거래가 된 이후에 지표물의 가격하고 변동성을 쭉 연결해 놓은 차트입니다. 일단 1차 계획 기간인 1517 기간하고 1820 초반까지 기간 보시면 중반에 가격이 좀 대체로 상승하다가 2차 계획 기간 후반부터 일 변동성하고 월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특히 가격의 급등락이 좀 빈번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권 3사가 들어오면서 조성 3사가 들어오면서 좀 거래량도 많아지고 가격의 급락이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고는 있는데 변동성은 좀 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제가 3월 21년 할당 배출권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이런 일이 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원인하고 그리고 대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는 일단 위의 차트는 15년 배출권부터 21년 배출권의 월별 거래량을 거래 비중으로 구한 차트입니다. 지금 연간 100톤 정도 거래된다고 하면은 1월 달에는 5톤 정도 거래가 되고 6월은 25톤 이상 거래가 되고
3월에서 7월까지는 거래량 한 70%가 집중이 되면서 대부분이 배출권 공급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그 가격 추이를 보면 동기간 동안 가격은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 월 평균으로 보면은 2.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 아니고 MTD하고 MOM, 그러니까 월초 대비 월말 가격, 그리고 전월 말 대비 그 현재 월 가격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보면은 대체로 그 2분기에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하반기에 상승했다가 다시 연초부터 좀 매도가 늘어나면서 1월 들어서 특히 3월 들어가면서 점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21년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특히 심했습니다. 그 우측 차트는 과거 활동 배출권부터 현재 배출권 그리고 KOC의 일평균 그리고 월 변동성인데 보시면 21년 배출권 변동성이 한 4.42% 정도로 가장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기 배출권이 한 2% 중반 그리고 2기 배출권이 2% 초반임을 감안하면 1기에 비해서 변동성이 2배 이상 커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행년도 중에서도 역대로 가장 컸었고요. 특히 6월 들어서 배출권 가격이 6월 1일부터 거의 중간 없이 상한가하고 하한가만 연속으로 기록한 게 10일 정도 될 정도로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래하는 FX가 한 0.5% 내외, 구리나 니켈 같은 메탈이 한 1에서 1.5%,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가 0.5에서 0.8% 정도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에 비하면 거의 2배, 3배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1% 초반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거에 비하면 확실히 배출권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번 이행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익률은 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 정도니까 프롭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품을 놓고 보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이 배출권 거래가 그 배출권 수급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월을 하려면 매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3월 명세서 제출 기간 이후부터 6월 2월 신청 기간 전까지 특히 6월 달에 1월 신청 공지가 나오면서부터 할당 대상 업체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던 회사도 있었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양쪽에서 매도가 집중되면서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매도가 아니고 2월을 하기 위한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체로 6월에 집중이 되고 변동성도 좀 그에 맞춰서 해당 기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사실상 매크로 요인이나 아니면 그런 요인보다는 배출권 수급 일정이나 그리고 할당업체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경향이 좀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현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할당업체나 증권사 간의 협의 매매나 혹은 위탁 매매 같은 부분을 통해서 좀 그 수급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계정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고 거의 매일 거래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출권 선물 도입과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시장 조성자 추가 지정 같은 부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시장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 선물을 도입하게 되면 그 선물 시장 자체도 좀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물만 조성을 하고 선물을 조성을 안 하면 선물이 개설이 되더라도 선물 거래가 없으면 결국 선물 거래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시장의 양방을 다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조성자의 추가 지정이나 혹은 증권사 한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선물 한도를 늘리거나 이런 식의 정책적인 필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메커니즘 결정 하에서는 거의 다 공급 변수 때문에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할당 업체별로 일단 과부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수급 쏠림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덕트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배출권 수요 변수인데 수요와 관련된 변수는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 차트 보시면 그 석유하고 석유 제품류의 원화 기준 수입 물가하고 배출권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적어도 이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은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방향조차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그 매크로 변수를 보고 배출권 트레이딩 하는 거는 사실상 그 거의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전환 쪽에 가까운 얘기인 거고 밑에 부분은 산업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공장을 가동을 많이 시키면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배출권하고 그 제조업 평균 가동률 그리고 현재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시면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의미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장이 모두가 올스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권도 폭락이기보다는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충분히 산업적인 매크로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종합하면 일단 현재까지 배출권 시장은 그 매크로 변수나 수요 쪽 요인보다는 공급과 관련된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성도 커지고 가격도 좀 결정적인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트레이딩 계정들도 지금 배출권 거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스케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거기를 좀 주로 보는 편이고 매크로 변수와 관련해서는 물론 코로나 같은 크라이시스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리세션과 관련된 정도까지는 배출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건데 이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 최근에 CBAM이나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 도입이 되면 시장은 좀 더 그 시장스러운 환경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권 트레이딩도 좀 다양하게 스킴을 가져갈 수 있어서 현재 그 KAU의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좀 시장스러운 현재 이외의 같은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질문 중에 그 한국하고 유럽 배출권이 좀 왜 연동이 안 되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CBAM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게 실질적인 연계보다는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EUA 가격하고 KAU 가격이 어느 정도 연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시기가 27년 이후가 되겠지만 좀 한국하고 다르게 유럽 시장은 좀 배출권의 커브가 안정적으로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최익은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매크로 변수가 있고 EUA하고 KAU를 비롯한 4가지 꼭지를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EUA KAU 트레이딩, 두 번째는 KOC VER 스위칭, 그리고 세 번째는 REC KAU 트레이딩, 네 번째는 에너지하고 에미션 트레이딩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럽 의회에서 이제 그 EU ETS 개선하고 CBAM과 관련된 내용이 통과가 됐는데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배출권 관련 시장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여러 세미나도 많고 포럼도 많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보다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감축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탄소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고 한국 업체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EU가 강력한 ETS라는 규제로 탄소 감축을 하고 있는데 수입품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고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무역 관세로 작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우에도 그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유상할당 비중을 포함해서 ETS 제도하고 KAU하고 그리고 EUA 가격의 스프레드가 일단 유럽 수입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제도와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면 국내 수출업자는 수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 EUA하고 KAU 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CBAM이 도입된다는 가정을 하고 할당업체 입장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증권사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 할당업체가 알 수 있는 그 생산량이나 수출량 그리고 실제 배출량이나 간접 배출량 같은 부분들은 저로서는 알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해상업체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다만 제 생각에는 결국 그 EU가 가장 신경 쓰는 것들이나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역국 그러니까 한국인 경우에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 해당 업종의 유상할당 비중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배출권 가격이 얼마인지가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 보시면 좌측은 ETS 스프레드고요. 그러니까 그 EUA하고 KUA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인 경우에는 EUA가 KUA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한국하고 EU의 유상할당 비중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100이면 EU가 100% 유상할당이고 한국은 무상할당, 전량 무상할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경우에는 일단 그 전체 유상할당 그리고 ETS 가격이 현재와 같이 3배 정도 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100톤 배출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EUA 100톤을 전부 다 구입해야 되는 구조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CBAM에 대해서 정부하고 EU가 교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런 비율들은 좀 픽싱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넣고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가격이 유지되는 상태면 할당업체에서는 EU 배출권을 미리 사놓고 오히려 그 근월무를 사놓고 계속 롤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유로화 수준하고 그리고 이자율 커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가격 수준이 좀 좁혀지는 경우라면 한국의 배출권 선침해하는 형태로 전략을 짜야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서 위 표와 같은 내용을 좀 실무 중으로 개발 중에 있고 할당업체뿐 아니라 저희 트레이딩에도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AM 도입에 따른 정확한 효과는 일단 그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대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그 확실한 거는 그 CBAM 도입을 하게 되면 그 EUA 가격 수준을 좀 야타국으로 전이하는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한국의 유상할당 비중은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보다 높아질 거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연결이 돼서 어쨌든 가격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측 그 위에 차트가 지금 KAU 커버하고 KOC하고 IKOC 커버인데 실질적으로 KAU 2부터는 2부터 2호까지는 거래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1부터 24까지의 커브 그러니까 KAU 21하고 KOC 2부터 24까지 커브를 보면 저 커브가 좀 서 있는 방향인데 지금 저쪽 커브가 좀 더 쓰는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KOC하고 VER 스위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증권사에서 제가 채권이나 외환이나 일반 상품을 좀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축업자나 개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방법론에 따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증권사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자발적 배출권이 도입이 되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탄소 시장 주요 트렌드가 이제 VR이 된 이유는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CDM 체제 변화나 아니면 글로벌 탄소 중립 기업의 증가나 혹은 뭐 글로벌 ESG 부각과 같은 이슈들이 좀 작용을 했고 CDM에 비해서는 뭐 간단하게 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 좀 주목을 더 크게 받은 것 같은데 특히 뭐 지난달에도 포럼이 있었지만 그 한국표준협회에서도 자발적 배출권의 인증 기준을 마련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의 할당업체나 뭐 디벨로퍼 분들도 관심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개발업자하고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단 막상 프로젝트 감축을 하려고 해도 좀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VAR에서 결국에는 KOC로 전환이 가능한 감축 사업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C밤 도입이나 유상활동 비중 확대 가능성 부분들은 결국에는 배출권 수급상 좀 가격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KOC나 자발적 배출권도 결국에는 활동 배출권의 장기 옵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유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이쪽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KOC하고 VER 스위칭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 가정은 이렇습니다. VER, 그러니까 자발적 배출권의 커브, KOC 커브, 그리고 레이트는 IRS, 미국의 금리하고 한국의 금리, FX 커브는 향후의 그 미국하고 그리고 한국의 FX 스왑하고 FX 크로스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감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3년에 투자를 하게 되면 24년부터 한 32년까지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각각 나오는 배출권에 대한 커버하고 그 커버에서 나오는 그 배출권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MBS 선물, 그러니까 자연 기반 자발적 배출권에서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향후에 이 KOC하고 VER하고 스위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일단 C밤하고 자발적 배출권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REC하고 KAU도 차익 거래가 기회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EUA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예전에 EUA 트레이딩 했었는데 EUA 트레이딩 할 때 주요 변수 중 하나가 거의 독일 전력 가격하고 EUA였는데 REC하고 KAU 마켓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 최예근 연구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는 얘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강화 때문에 천연가스가 상당 기간 수급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수가 안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의 프락시 변수로 천연가스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EUA 매수로 접근을 해서 제도적인 이점을 취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불확실성하고 리스크 대응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카본 마켓은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크로 마켓은 리스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콜이나 에너지 마켓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본 트레이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언서턴티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정책 변화나 혹은 매크로 변수 변화에 대한 가중치를 들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포지션 한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만큼의 저희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REC나 뭐 그 VER이나 혹은 C밤이 도입되면서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렇게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할당업체 분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